안녕하세요. 시골집 구하고 찾고, 시골집 구하기 전에 지난 방송에서 두 가지를 체크해 보자. 첫 번째, 시골집 매물을 구할 때 주소를 꼭 확보해서 주소를 가지고 모든 사항을 점검해 보자 였습니다. 두 번째, 좋은 정직하고 양심적인 그런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라. 자, 지난 주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런 주소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점검했더니 별다른 이상 상황이 안 나타났을 경우 이제 그 시골집이 어떠한 상태인지 현장 답사를 시도해야 되겠죠. 현장 답사를 떠났다면 6가지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6가지 시골집 매물 현장 답사에서 6가지 체크해보자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주차 조건을 살펴보자. 대도시에서 군소도시로 또 군소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이사를 가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에서 아파트일 경우 저녁 늦은 시간만 되면 여유 공간도 없이 빽빽하게 주차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해서 주차를 하려고 하면 주차 조건이 좋았던 아파트 주차장도 이미 만차 상태입니다. 빈 공간에 여유도 없이 빽빽하게 자동차 거리 간격도 없이 조금은 피곤한 주차 상황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큰 맘 먹고 시골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밤이나 낮이나 집으로 귀가했을 때 주차만큼은 편하게 해보자. 자, 내가 구입하고 이사 가려는 시골집에 주차 조건이 좋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예측됩니다. 도시에서 이삿짐을 싣고 와서 주차 조건이 좋으니까 내 집 마당에서 편하게 이삿짐을 집 안으로 옮기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 시골집에 살게 되면 누구나 최소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생필품을 구하러 장을 보게 되겠죠. 장을 보고 대형 마트라든지 재래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내 집 마당에 편안하게 집 안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주차 조건이 좋은 주택일수록 거주할 때 편리한 장점이 많습니다. 시골집들은 도시집과 달라서 유지, 보수, 수리, 또 창고를 조금 더 선반을 만든다든지 조금 더 옆으로 트인다든지 이런 유지, 보수, 수리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당에 수도과 테두리를 더 깨끗하게 만든다든지 이럴 때 시골집 유지, 보수, 수리하는 과정에서 읍에 나가서 가까운 곳에서 건축 자재들을 싣고 와야 되겠죠. 자, 그 건축 자재 중에서는 벽돌도 있을 수 있고 시멘트 40kg짜리 시멘트 푸대도 몇 푸대씩 사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주차 조건이 안 좋아서 20-30m 거리를 짐을 메고 옮겨야 한다면 문제가 난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현장 답사를 갔는데 그 시골집이 과연 주차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차를 몰고 갔다면 직접 한번 주차 조건을 주차를 해보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차를 하면서 답사간 시골집 현장 마당에서 주차 진입로와 동선이 편안한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현장 답사간 시골 주택의 진입로와 주변 도로 조건을 살펴보자. 시골 주택의 진입로도 괜찮고 주변 도로 조건이 혹시나 그 시골 주택에 거주하다가 나중에 되팔기라도 하면
시골 주택의 진입로도 편안하고 조금은 주변 도로 조건이 잘 닦여져 있고 좋게 구축되어 있으면 시골 주택도 나중에 되팔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 세 번째, 시골집 현장 답사에서 시골집 이웃집과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주변 환경을 살펴보자. 현장 답사를 시도한 시골집 주택에 도착해서 시골집 주택 마당에서 만약에 이웃집이 있다면 이웃집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 간격이 있는지, 또한 이웃집에서 난방은 무엇으로 하는지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사 가려고 하는 시골집 주택, 이웃집들이 굴뚝이 몇 개나 있는지, 굴뚝이 존재하는 집의 마당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능한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며시 담장 밖에서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 이웃집 마당을 살펴봤더니 나무 장작을 쌓아 놓았다면 그 나무 장작이 쌓여진 주택은 99% 이상 겨울철 난방을 나무 땔감을 이용해서 겨울철 난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떼고 안 떼고 굴뚝이 있고 없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사람은 나무 땔감으로 겨울철 난방을 하는 이웃집에 살아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집에서 나무 땔감으로 겨울철 난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나무는 태우면 인체에 해로운 라돈가스가 발생이 되고 또 작은 재가 주변에 흩날리게 됩니다. 빨래를 널기가 두렵습니다. 이웃집에서 나무 땔감으로 하는 나무가 타면서 연소가 되면서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재들이 우리 집 마당에 날라와 빨래를 널기가 힘들어집니다. 빨래를 널 때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시골집들은 대개 일찍 취침 자리에 들기 때문에 보통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잠을 잘 아궁이에 미리 장작 나무 땔감을 피워 놓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철에는 새벽 3시에 다다를 때까지 수시로 나무 장작을 아궁이에 밀어 넣습니다. 이럴 때 굴뚝 연기가 퍼져서 주변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 연기가 내가 잠자는 방으로 스멀스멀 들어와 잠잘 때 호흡하는 것이 불편하다든지 불쾌하거나 방 안 공기가 탁해진다면 여러분 깊은 숙면을 취하겠습니까? 깊은 숙면을 취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웃집 난방이 무엇으로 하는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화목 보일러인지 화목 난로인지 이것이 나중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사 가려는 시골집 이웃집에 겨울철 난방을 나무 땔감으로 하면 이런 집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나무 장작을 집 담벼락에 많이들 쌓아놓고 나무 장작을 집 담벼락에 많이 쌓아둘수록 보기만 해도 나무 장작을 쌓아놓은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뿌듯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무 장작을 실컷 패서 겨울철 난방을 하게 되면 겨울 그 주변에 자신이 살고 있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거나 또 읍 근처 제재소 같은 곳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작게는 5톤 트럭으로 또 크게는 25톤 트럭으로 한 차씩 배달해 주는데 주문만 하면 집 마당까지 배달해 주기 때문에 통나무들을 마당으로 널브러 놓습니다. 물론 장작을 다듬어서 배달을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장작으로 다듬어서 배달해주는 나무들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통나무 자체로 주문을 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 마당에 널브러진 통나무들을 도끼를 가지고 뽀개서 장작으로 쌓아놓는데 도끼로 나무 뽀개고 나무 손질하는 소리에 별로 예민하지 않은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기 십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이 드니까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전기톱 소리가 굉음으로 변합니다. 산속에서 전기톱을 켜는 거와 이웃집 마당에서 전기톱을 켜는 소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굉음입니다. 그 소리 또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자주 듣게 된다면 스트레스성 짜증이 쌓이게 됩니다. 제가 여러 시골 지역에서 살아본 경험으로는 시골로 이사와서 이웃집이 나무땔감으로 겨울철 난방을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얼마 전 다른 이웃집에서 이사 온 지 별로 안 되었는데 별로 살지도 못하고 다른 시골로 이사를 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목격하였습니다. 시골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 가족 중에 비염이 있거나 또 폐 기능이 조금 약하거나 호흡기가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특히나 시골집 이웃집에 굴뚝들이 내가 현장 답사하러 간 시골 주택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어느 정도 거리 간격이 있는지 이것을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면 나중에 살면서 고통을 얻게 되면 벌써 어마어마한 시간 허비를 또 해야 됩니다. 다른 집을 구하고 그 집에 가서 또 자리 잡고 정리하고 도배장판하고 이것저것 또 수리하고 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또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답사간 시골집 이웃에 굴뚝이 몇 개가 있고 어떠한 난방으로 나무를 하는지 화목보일러, 화목난로 이거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웃집 굴뚝입니다. 내가 시골로 가족과 함께 시골로 이사를 가려고 할 것은 조용한 정숙된 환경에서 텃밭도 가꾸고 또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조건이 좋아서 시골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웃집에 굴뚝이 있어서 연기가 스멀스멀 날아오면 맑은 공기 이제 물 건너 갔습니다. 조용한 정숙한 환경 나무 뽀개고 도끼로 나무 뽀개고 전기톱으로 굉음을 내고 이게 조용한 환경 되겠습니까? 굴뚝이 많거나 굴뚝이 몇 개가 존재하면 내가 시골로 이사 가려 하는 목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체크를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